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이 팰리세이드 파악에는 매달 공청회가 열립니다마는 한인들의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한인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늘 좀 문제가 많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가 통역관으로 나서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정영민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그 동시통역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예, 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지금 2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오고 미국에서 약 한 12년 이상 유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발표하고 글을 쓰는 게 또 제 본업이었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고 그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동시통역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가 조금 빨랐던 것 같고요. 아무튼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 기업을 위해서 푸르토리코에 가서 번역을 한국에서 오신 기술자들을 위해서 번역한 적이 있고 또 미국 교단 총회에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동시통역 기계를 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밌었던 것이 와서 통역만 잘하신 거 아니라 통역 기기를 전부 다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지금 펠팍 그 유권자 협의회에서 네. 익명의 그 독지가가 그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네. 그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기기가 올 줄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기가 와서 언어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리시브를 꽂고 지금 현재 회의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한인 유권자 협의회 지도자이신 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시간에 제가 그 영어로 통역할 수 있어서 또 시장님의 발언을 또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어서 저도 뭐 보람이 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통역이 어렵잖아요. 예, 뭐 지금 레코드지가 펠팍을 이렇게 그 예의주시하고 펠팍에서 일어나는 시행정에 대해서 영어로 기사를 많이 올리는데도 네. 우리 김탄 이 보도위원 같은 많은 한인 언론인들이 팰리세이드 파악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이 전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가를 잘 아시고 매주 한 번 정도는 펠팍에 관한 기사를 써주시니까 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그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저 자신도 펠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펠팍에서 살고 계신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이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청회에 자주 참석해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네.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통역이 나올 수 없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통역의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 동포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사시고 계신 데가 팰리세이드 파크인가요? 네, 저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언어 문제 때문에 한인들이 그동안 참여를 좀 기피하다가 이제는 앞으로 그 타운 공청회에서 그 통역관을 이제 배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우리 정영민 씨 같은 분이 통역을 그렇게 멋있게 해서 한인들이 모두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정영민 씨라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다양한 면에서 다방면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우리 동포사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셨던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미주 한인 동포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타이틀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재주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과분합니다. 저보다 또 사실은 이중 언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날의 그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최초로 이렇게 타운 정기 공청회가 이렇게 통역이 되니까
언어에 불편하셨던 어르신들이 너무나 속 시원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타운에서 그 요청을 오래전에 해왔고 또 번번이 묵살 당해왔고 그래서 한인들께서 참 참여는 하고 싶으나 1시간 이상 2시간 남짓 정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네. 참여 인원들이 사실은 뭐 10분이 넘지 않았고 한인들은 4-5명 정도 앉으셨는데 저도 그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취재진까지 100여 명이 꽉 차서 앉을 네.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더 갖다 놓고 서서 있는 분들 보고 제가 좀 굉장히 전례 없었던 놀랐습니다. 일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통역을 멋지게 해주시면서 한인들이 이제 펠팍타운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게 갖게 되고 또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타운 정부 측에서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통역관 배치를 한다라는 그 법안까지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네,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원 같은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이중 언어 그러니까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미국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익 차원에서 이중 언어가 다른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권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근데 팰리세이즈 파크에 이미 50%가 넘는 60%에 육박하는 한인들이 살고 계신데 레코드지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Learn English or get out of America.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예. 같아요. 그 통역관을 배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지금 나는 댓글이 달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펠팍의 특수성을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펠팍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한인이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납세자들입니다. 세금을 네. 내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펠팍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타운 행정부가 벌써부터 불편하시면 통역관을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이 한인들에게 섬기는 그 시 행정부의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묵살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운에서도 유례 없이 이런 일을 보고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 타운에서 고용을 해서 이 정기 원래 공청회에는 통역관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이 펠팍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오셔서 타운 행정을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이제 참여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역관을 배치한다라는 조례안은 통과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언제 시행할지는 또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많은 참여를 해야만이 그들도 우리의 참여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도 이제 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흩어져 계신데 참 열심히 있는 민족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 초기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의 눈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 민족성을 비교해 봤을 때 한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지만 굉장히 기품이 있고 네. 당당하다. 네. 근데 한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인들이 있는 곳마다 엄청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유명 명문 대학에 굉장히 많이 합격합니다. 근데 엄청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지금 종교 심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한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 이민 사회에서도 지금 뉴욕 뉴저지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까지 합하면 800여 교회가 있고 네. 이 기독교인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한인들 400명당 교회가 미 전역에 하나 있는 꼴인데 교회 저도 목사입니다만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너무나 자신의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커뮤니티에 섬기는 일에 주이시의 회당처럼 좀 더 많은 그 인적 자원들, 리더들이라든지 2세들이 이런 1세들의 희생과 또 1세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의미 또 앞으로 발전적인 한인 미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나니까 교육열도 높고 네. 또 종교적인 그
열정도 높습니다만은 너무 내세적이지 않았는가? 그렇죠. 교회는 교회끼리 네, 네. 또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너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 사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봉사도 하고 훌륭한 본복의 이민자 역할을 좀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들도 일찍이 좀 해결되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 큰 유익함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좀 지적을 하신 것이 네. 많이 공감이 와 닿네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주위시 커뮤니티와 회당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그 본보기로 삼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최초로 개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도사는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네.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제 약관 22세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그때가 1902년이었는데 유학 생활 시절 중에 길거리에서 한인들이 싸우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십니다. 네. 인삼 가판원이었는데 이그 판매 구역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으니까 미국민들 사이에 눈에 미개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바깥에 나와서 서로 싸우니까 나라를 잃었다. 그리고 독립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말 비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충격을 받으시고 유학을 포기하시고 이 한인 노동자 기관을 세우셔가지고 이 판매 구역을 정하시고 또 정찰 가격을 정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하는 걸 막으시고 그러면서 공립협회를 만드시고 3층짜리 건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공립 신보를 만드셔서 이렇게 한인 지도층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직접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시고 한인 집을 방문하셔서 청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인의 집에 커튼을 손수 달아주시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니까 한인들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자긍심이 생겨났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반응은 대단한 지도자가 왔나 보다 그랬지만 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회원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1910년대에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풍사단도 있고 독립협회도 있지만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을 받아서 이민사회가 그때도 이미 한인회관을 가지고 또 민족 계몽을 하시고 또 2세대를 양육하셔서 많은 독립 지도자를 길러내신 것을 본다면 특별히 한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보다는 이민 동포들이 훨씬 더 안창호 선생님을 본받아서 그분 네. 본보기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 유태인들은 훌륭한 납비를 네. 통해서 자기들의 그 사회생활을 하든 이민생활을 하든 이렇게 삶을 개척하는데 큰 그 멘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동포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는 또 선구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을 잊고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팰리세이드 파악의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민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변화는 이제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의 그러한 그 우리 배려와 또 봉사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할 때 우리의 생활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 꿈을 꿀 때는 정말 흑인들이 공립 공원에도 가지 못하는 또 버스에 타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는 또 공공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절망의 끝에서 꿈을 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펠팍이 미 전역에서 한인 인구 밀집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살기 좋고 자랑스럽고 한류 한국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미국의 한인타운 1번지가 되는 꿈을 저는 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말 통역이라는 정말 작은 수고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거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학교의 교사로 종사하시는 분, 또는 한인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의 작은 힘이 모아져서 정말 펠팍이
정말 본국에서도 꼭 와보고 싶어하는 미국의 도시 1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팰리세이드 파크는 이제 한인들이 가장 최대 밀집 지역으로 사는 약 네. 60%에 가까운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즈니스는 90%가 넘는 그런 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운 정부에 원활한 관계를 갖지도 못하고 또 타운 정부로부터 오히려 좋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정권이 자기들이 결탁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아마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 불통이 크게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오해가 오해를 넣고 네. 또 근거 없는 소문들이 한인들을 낙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아주 기품 있는 그런 이민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셔야죠.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통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펠팍 정부가 시정부가 한인들이 오는 것을 더욱더 환영할 것 같습니다. 펠팍의 고등학교에 많은 한인 아이들이 펠팍 고등학교의 랭킹을 유지해서 우수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펠팍 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맛있는 맛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주민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지금 그 언덕 위에 미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내려와서 딸과 며느리들에게 이 한인타운 상권의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미 실생활에서 여기 펠팍에 사는 백인 주민들이 또는 히스패닉 주민들이 한인 가게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단골 손님으로 오시고 함께 화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모저모로 보여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또 말씀을 또 계속 오늘 하고 계시는데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60%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살고 90%에 넘는 상권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40%가 넘는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들이 또 뭐 이민자지만은 아무튼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기득권자라고 하는데 그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화합을 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것은 이제 이웃 동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웃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참여하고 또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욕심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저희 그 어머님들이 사실 네일 가게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딸들이 이중 언어가 가능한 딸들이 네일 가게 규모와 운영 방침을 영어로 굉장히 잘해서 이 지금 타민족 네일 가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장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딸들 엄마와 딸 그런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펠팍의 90%가 넘는 한인 상권에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종업원들이 많이 계시고 업주들도 계셔서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인 할머니가 자기의 딸이나 며느리들에게 한국의 맛집 멋집을 소개하고 자랑스럽게 편안하게 헬로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펠팍 한인 유권자 협회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펠팍을 살기 좋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 한인타운 1번지로 만드는데 우리가 반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참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언어 문제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네. 좀 우리가 준비하고 또 분위기도 한국적이든 또는 맛집의 새로운 청결함이든 또는 분위기든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하고 서로 왕래할 때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멋진 펠팍타운 한인 지대 밀집 지역으로서의 명실공히 모범적인 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을 이루지 않고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동포 사회가 좀 더 잘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좀 갖는 것이 좋을까 해서 한 두 가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자꾸 서로 모래알 같이 뭉치지 못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식민지 사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네. 한인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민족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어를 한국인보다 더 맛깔스럽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만큼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내 고향이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 같이 정이 많은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펠팍 시정부들이 시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이 그 펠팍 시행정부 공무원들이 한인같이 정말 좋은 분들을 보면 환영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여기 펠팍의 우체부 아저씨 중에서 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네.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백인인데 한인들에게 이 우편물을 갖다 줄 때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분들이 정이 많고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말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안녕히 계세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할 때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가봤더니 한국에서 동남아 노동자로 일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배워서 풀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한국말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인들이 다정다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한인들이 서로 이 회장이 나기 위해서 미국 법정까지 가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네. 모습보다는 이제는 정말 순번을 기다려서 저분이 잘하면 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이제는 한인회관을 팔기보다는 한인회관에 더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꿈을 저는 아직도 꾸고 싶고 저 같은 이 꿈에 많은 분들이 이미 동일한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에 동참한다면 어려움은 정말 봄날에 눈 녹듯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통에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목사님하고 좀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또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변화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다음에 한번 연말에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런 행사 때마다 좀 통역 좀 자원봉사로서 좀 그럼 많이 얼마든지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인 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오셨는데요. 오늘 안 나오시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인 사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들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크게 빛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사회라는 것은 이웃이기 때문에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여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